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부터 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 주가는 또 하루 만에 올랐는데요. 결국 또 실적 얘기입니다. 늘 몇 년째 반복되는 게 분기 때 반복되는 게 미국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고요. 우리는 뭐 안 좋다고 하면 더 안 좋고 그렇습니다. 예, 상황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80여 개 기업, S&P 500 기업 중에서 80여 개의 기업을 발표했고요. 이번 주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기업, 정확하게는 133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시각.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보다는 거의 전년 동기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일련의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주식시장이 좀 하락폭이 깊지 않았고요. 어제 지난 주말에 하락이 이어지지 않고 오늘 좀 반등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기술주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기술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5% 정도 올라갔습니다. 섹터로 보더라도 뭐 거의 독보적으로 좀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 두 군데 증권사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각각 반도체 전체에서 몇 종목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낸 것이 오늘 좀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화면 보이는 것의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가 기술주 섹터인데요. 한 1.15%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면 반도체가 특히 오늘 좀 주목거리였는데요. 반도체가 한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세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관이 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 자체를 40달러에서 56달러 그러니까 목표 주가 자체를 거의 30% 이상 올려놓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강력 매수 의견이랑 맞먹는 컨빅션 바이리스트에 올리면서 거의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이제 장비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램 리서치 같은 소위 5G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대분류 기술주, 기술주의 더 위에 있는 S&P 500이 오늘 반등하는데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다우지수에서 뭐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늘 반등한 것은 애플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애들용 파우더 제품에 대해서 항암, 발암 뭐 이런 거 돼갖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모건 스탠리의 오늘가 애플의 투자 의견은 뭐 여전히 오버웨이스로 좀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 투자 목표 주가를 231달러에서 247달러로 꽤 올려놨습니다. 247달러로 하면 한 12개월 목표 주가로 보면 가장 높은 쪽에 하나 있는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를 올린 것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한 3달 전에 팀쿡이 얘기했는데 팀쿡이 얘기할 때부터 이렇게 신뢰성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균 의견은 애플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입니다. 그만큼 예전만치 그렇게 강한 의견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여하튼 오늘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내면서 오늘 투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고요. 이것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려놨지만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다른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에 비해서 작년 10월 대비 금년 5월 대비 아직까지는 고점 대비 모자른 형국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기술주 말씀하셨으니까요. 기술주를 대표하는 그 주식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뉴욕 증시에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뭐 빵도 들어봤고 최근에는 뭐 마가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또 새로운 트렌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재밌습니다. 네. 이제 영어의 특성상 앞에 스펠링 갖고 이제 이니셜을 하고 있고 그걸 갖고 약간은 어거지로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도 옛날에 뭐 차화정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미국 주식 하건 안건 빵이죠. 뉴스에서 많이 되는 것은 빵입니다. 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형성돼 있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다가 애플이 더 붙여서 A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빵이 됐건 팽이 됐건 팽으로 발음되건 간에 네. 페이스북, 아마존 거기 애플이 들어가는 것이 네. 되겠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보면 페이스북이 작년에 이제 작년 초였죠 벌써 데이터 누출하면서 페이스북이 좀 약간 좀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넷플릭스도 금년 초부터 해갖고 작년부터 해서 고점마다 좀 밀리는 모습을 몇 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여전히 제일 많이 올라간 빵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를 빼고 마가라는 말이 또 특히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상체 효과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면서 이제 마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인데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 최근 한두 달 내지 작년 말부터 조금씩 나오게 되는 말들인데요. 워치란 말이 있습니다. 워치 이제 뭐 바라본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빵 대신에 지금 워치를 워치해라 뭐 이런 얘기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리테일 주식들인데 저는 이 부분에 약간 좀 억지로 만든 말을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월마트가 들어갑니다. 월마트는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그 결국 코스트코의 시대에 죄송합니다. 아마존에서 억눌려서 제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나가다가 한 3년 전부터 새로운 CEO 영업하면서 새로운 혁신 온라인 쪽에 하면서 월마트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월마트가 들어가고요. A에 아마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겟이라는 회사가 들어가는데 타겟은 우리나라 없지만 우리나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할인 양판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뭐 오프라인의 개념은 절대 아닌데 어찌됐건 타깃이 들어가고 약간 하이마트 뭐 이런 개념 뭐 다릅니까? 그런 게 약간 뭐 저가 네. 판매점인데 그렇게 네, 뭐 그렇게 고급 제품은 아닌데 주가 아주 재밌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타깃이 들어가겠고요. 코스트코는 뭐 저희가 여러 네. 뉴욕 앤 서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는 뭐 지금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까지 말이 되고요. 홈디포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지만 홈디포 이렇게 들어가서 어찌됐건 워치가 들어가는 거가 이제 가장 최근에 새로운 말이 생긴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일부 애널리스트 한 명이 얘기하고 요즘은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MVP입니다. MVP. MVP 이제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MVP는 뭐 금융주네. 예, 축구나 뭐 야구에서 최우수 선수 이런 거 아닙니까?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세 개 모두 사상체 효과입니다. 네. 사상체 효과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 MVP랑 빵 주식은 진짜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두 개를 이 빵 주식과 그 MVP를 하나의 지수화한 것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보면 2016년부터요, 2018년 여름까지는 알게 모르게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두 개 다 사상한체 효과를 갖는데 많은 분들은 그저 페이스북, 아마존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페이스북은 쓰시는 분이 계시고 안 쓰는 분이 계시고 네. 아마존은 쓰시는 분 계시고 안 쓰시는 분 계시단 말이죠. 그렇지만 페이팔까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시청자들의 대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땐 99.99%가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쓰시거든요. 지금도. 쓰는지 모르고 쓰고 있죠. 네, 오늘도 쓰시거든요. 네. 어저께도 쓰셨고요. 네. 그것들이 사상체 효과였고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는 오히려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MVP가 진짜 이런 거가 MVP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뱅이란 뭐 발음하면 정확한데요. 네. 뱅이란 것들이 나왔습니다. 뱅이요. 네. 뱅은 아시다시피 이제 총소리 같은데 뱅 할 때 뱅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금강 회사 중심으로 그 5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금이 요즘은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틀째 좀 보였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온수당 또 2,000불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뢰성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건 최고치에 갈 수 있다는 섣부른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광으로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베럭골드라든가 앵글로골드, 애니콕, 이글골드, 프랑코, 네바다, 골드필드 이렇게 나름 유명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중에 대표적 세상에서 제일 큰 또 금광에서 빠져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뭐 빠져 있는 거는 억지로 만든 이름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바로 세상의 트렌드다. 늘 말씀드린 저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 관련 투자를 장기 투자로 해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권하고 싶네요. 뭐 일부는 수긍이 가고 일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끼워붙인 것 같지만 본질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주도주고 있다, 뭔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신조어들이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살펴볼 이 관련주는 어떤 겁니까? 네, 그 방위 산업 업체 중에 록히드 마틴을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우주항공에서 최대 회사는 보잉입니다. 보잉. 민간 항공기에 워낙 압도적인 갖고 있고 물론 보잉도 방위 산업을 하지만요. 방위 산업에 관련된 매출만 보면 즉 무기와 관련된 매출만 보면 록히드 마틴이 1위입니다. 록히드 마틴 1위고 그다음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하면서 1, 2, 3, 4위를 갖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시가총액은 보잉이 훨씬 큽니다. 보잉이 작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조금 보잉이 737 맥스 때문에 쉬는 와중에 그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으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하루 이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지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방위 산업이라든가요, 우주항공 분야의 연방 관련 예산은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미국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혹시 어저께 뉴스 어저께인가요? 보신 분 계시겠지만 아폴로가 그 달에 착륙한 지 50년, 60년 된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우주항공 사업에 대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록히드 마틴이 됐건 그런 우주항공 관련된 ETF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성장 섹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몇 개 보잉 관련 부품 회사들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본류는 아니라는 거죠. 본류는 아니고 상당히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하튼 트렌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매매 정도의 한국의 우주항공 방위 산업은 국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하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목해서 보라고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니까요. 좀 눈여겨보죠.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